자, 안녕하세요. 2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식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가 보여지며 이 긴축의 조기 중단 기대감이 후퇴하며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자면 원래 예상치가 18만 7천 명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51만 7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임금의 상승률이 둔화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고용 과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페드가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 지금 99.6%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전일 82.7에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39달러로 마이너스 3.2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애플이랑 알파벳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숫자는 굉장히 파워풀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이건 미국 경제 강하다는 거다, 공식석상에서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2월달 FOMC가 끝난 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조금씩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죠. 결국 이것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자, 일단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1월달 기업들의 감원 계획들을 보면은 감원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기업들의 실적은 뭐죠?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빠지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 원래 목표가 5였으면 그냥 5.25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금이라면. 그래서 작년 수준의 그 폭락장,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너무나 한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물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양국의 경제가 파탄으로 가면은 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진 않겠죠. 전쟁이 이뤄지는 걸 원하는 국가들이 꽤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그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요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유동성이 풀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금 유동성이 풀릴 여다가 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타격받는 기업들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그런데 여기서 또 좋은 거,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배당 늘리라 압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에 동조하는 투자자들이 이 금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매수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로서 떠오르는 그걸 계속 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배터리 역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원자력 역시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주목도는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 돈도 되잖아요. 그리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친환경에 대한 니즈는 여전할 것이다. 조선 쪽의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력 쪽이었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많이 빠져갖고 그것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이 안 좋은 부분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이 비싼 이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LCC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수요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돈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며 다시 회복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핵심 포인트가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자면 개별적인 호재만 놓고 보기보다는 시장 흐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영상 초반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하다가 갑작스럽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금리 인상 빠르게 해가지고 물가 빠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다시금 풀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애로사항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인데 자 근데 물론 이러한 부분이 그래 좀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내용인 건 맞아 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금리 인상 이 뭐 맥시멈 잡았을 때 5 혹은 5.25까지 간다고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한 번 더 타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5.25가 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비농업 고용이 너무 높아서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전 세계의 기업들의 이 향후 고용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은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안내 드렸는데 감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전 분기 대비는 확실하게 꺾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적 빠지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린다라고 해서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의 최악 며칠 정도는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도 금방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계속되는 하락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관련해 갖고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당장 SMR만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 굉장히 이 SMR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초기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들이 SMR을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 부품인 주기기를 직접 만들어갖고 제공을 한다.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원전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얘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소나 이런 쪽이 약간 느리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시대의 흐름상으로 생각해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오늘은 좀 팔긴 했지만 그 이전에 어떻죠? 매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요런 것들 있죠? 하루 이틀치 매도하는 게 끝일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래쪽으로 빠져내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도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치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전에 지지라인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훨씬 위에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61선 위에서 지지해주고 횡보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지 빠르게 급등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자, 물론 이 아래로 빠진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는 중요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빠졌는데 수급이 버텨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에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게 되는 요것만 흘러갈 뿐이지 여기서 뭐 손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 딱 해줬어? 근데 위쪽에 저항선이 몰려있네? 뚫으면 이거 한 번에 금방 뚫거든요? 한 3%만 올라가더라도 이거 다 뚫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241선 혹은 481선까지 시도하기가 괜찮은 거예요. 하루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모양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2만원 노려보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최악은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해줄 생각이 있다면은 큰 걱정이 없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로만 접근을 하더라도 두산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수급을 딱 봤을 때 오늘 매도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쌓여있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이 유지만 되어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올라가면 한 3%만 올라가면 위에 저항 다 뚫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241선 혹은 481선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항선을 골라내는 방법은 딱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서 수급상으로 매수를 넣어주던 애들이 매도를 나오면 저항인 거고요. 매수를 계속 이어가 준다? 다음 것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2만원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이거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상적이었다. 괜찮았다 라고 한다면은 잊지만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